경제신문을 읽어줘.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옥천은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부동산, 청약 불패, 서울도 미분양 쌓이자 할인 분양, 청약 경쟁률 1년 새 5분의 1로, 집값 너무 올랐고 이자 부담, 서울 미분양 한 달 새 2배 껑충, 이달 입주 수요동 15% 낮춰, 분양가 낮은 공공분양은 북적, 시흥, 부산, 청약 수만 명 몰려. 민간 아파트 분양 시들.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이 빠르게 얼었고 있다. 수도권 외곽은 물론 청약 불패로 통하던 서울에서도 한 달 새 미분양 주택수가 2배 가까이 늘면서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쪼그라든 상황이어서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정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싼 공공분양은 여전히 인기, 반면 공공아파트 분양시장엔 수만 명의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LH 등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민간아파트에 비해 청약 기준이 높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분양가 최대 수억 원씩 낮은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골조기의 민간 분양시장을 이끌었는데 올 들어서부터는 집값 부담에 대한 대출 규제, 대출금리 인상까지 겹쳐 민간 수요가 줄어든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택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 주식. 국내에서도 커지는 아래 공표, 리세션,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진입 때 침체 아닌 둔화, 이미 침체 국면 들어섰다. 잠재 성장률 경기지표 지속 악화, 세계 인플레 가계부채 내관까지 외환 금융위기 때와 다른 충격,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돼야 기술적으로 침체라 진단하지만 한국 1분기 0.6%, 2분기도 플러스. 미국발 경기 침체 논쟁이 한국에서도 번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른 형태의 충격이 포착된다는 게 경기 침체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아직 경제 성장률 등의 지표를 볼 때 침체를 논할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이라는 게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서울 채권 시장에서 지난 1일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 대비 0.11%포인트 내린 연 3.439%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7일 연 3.745%까지 올랐다가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시장에선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장기 국채물의 이율이 중요한데 이거는 장기 성장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0년 장기 성장률, 그 다음에 2년은 단기인데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은행이 고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주고 있지만 길게 보면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통상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라는 진단이 내려진다. 미국은 올 1분기 성장률이 연환산 기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 2분기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였다. 이달 발표 예정인 2분기 성장률도 플러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침체라는 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경기의 성장률이 비록 플러스이기는 해도 잠재 성장률, 물가 급등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밑도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한성대, 정부 지출을 제외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2% 내외였고 현재 장기 저성장 국면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는 연간 1% 이하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병동치가 지난해 2월부터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이 수치가 100 미만이면 3개월에서 6개월 뒤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도 위기 상황이다. 올 들어 5월까지 10에서 20%대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은 지난달 5.4% 성장에 그쳤다. 가계부채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신용개입은 17.7%로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일본, 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신용개입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 기업 실적이 꺾인다. 차 2차 전지가 피난처, 증권가 역실적 장세 진입. 우라가미 고니오의 사계절을 얘기하는 건데요. 243, 4 2분기 실적 전망치 40조, 5월 초보다 3조 쪼그라들어. 인플레 경기 침체로 수익성 악화, 신한금토, 현대차, 기아 등 깜짝 실적 기대되는 종목 주목.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경기 후 대화, 기업 실적 둔화로 대표적인 역실적 장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실적 전망치도 꺾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78곳의 12개월 선행순위 컨센서스는 지난달 16일 207조 7천억에서 최근 203조 9천억으로 3조 8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동안 증권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요인은 인플레이션이었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상 원자재 가격 상승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최근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이 조정받았음에도 기업 실적 전망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더라도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금투는 유가증권 시장 12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가 최대 20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주가 수익 비율 PER을 10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가 감락으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역사적 평균의 10배를 크게 밑돌고 있지만 실적 추정치가 하락할 경우 PER은 올라간다.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 올 경우 국내 증시가 마냥 저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차 2차 전지를 방해해야. 이 같은 역실적 장세에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업종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신한금투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자동차와 2차 전지를 꼽았다. 현차와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개월 전 추정치 대비 1.8%, 1.7% 상향 추정됐다. 반면 이 두 회사의 주가는 4.6, 8.8% 하락했다. 일각에선 기업 실적 둔화 이슈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날 삼성전자 컨센서스를 4.7% 밑도는 2분기 영업이익 발표했음에도 이날까지 4% 반등한 것이 대표적인 설명이다.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는 애널리스트는 사후적으로 실적 전망치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상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컨센서스가 뒤따라 조정된다며 대부분 종목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났을 정도로 실적이 감소하는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금은 어떤 종목이 하락을 방어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 빠르게 반등할 것인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면, 천연가스 목재가 고점 대비 60%도 경기 침체 조짐 나타나. 곡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전 수준 회귀, WTI도 한 달 새 10% 하락, 상품에서 서비스로 수요 이동, 미국, 유럽 곡물 적황 개선 조짐, 상품 선물 투자금도 대거 이탈, 펀드 매니저들은 침체에 베팅.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달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의 바로 밑으로 통하는 구리 가격은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밀, 오수수 등 곡물 가격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과 경기 침체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급 증가로 수급 여건이 호전된 영향이 컸다. 미국 최대 천연가스 수출 창고인 텍사스 가스터미널에 화재가 나면서 유럽 수출이 중단돼 미국 내 천연가스 재고가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고리 가격도 한 달 만에 파운드당 4.55달러에서 3.57달러로 20% 이상 내려갔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급등하던 국제 곡물 가격도 하락세다. 국제 밀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부실당 1425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한 달 뒤 900달러까지 내려왔다. 이 같은 하락세가 경기 침체 조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원자재 전문 거래업체인 스톤엑스 그룹은 중기업 담당인 크레이그 터너는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꺾이게 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많은 펀드 매니저가 침체 쪽에 돈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최악 침체 공포. 미국 자이언트 스텝 멈추나. 경기 침체 우려 전방의 확산. 미국 10년물 연 2.83%로 하락. 2년물 국채보다 금리 낮아져. 유로와 같이 20년 만에 최저. 강달러로 금값도 곤두박질. 원자재 곡물 가격 급락 등. 인플레 압력 완화 조짐. 페드 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와 가치가 올라가고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 불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로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지금 보니까 달러가 엄청 강세여가지고 금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금을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한 것 같아요. 지난달 28년 만에 자이언트스텝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빅스텝의 0.5%, 베이비스텝의 0.25%, 밟은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높아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 5일 미국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6.3bp, 0.01포인트 하락한 2.831%로 마감했다.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같은 연 2.837%를 기록해 10년물 금리보다 높였다. 근데 아직 3개월과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역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 경기에 영향을 받은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연 3.5%에 육박했으나 불안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연 2.8%대로 떨어졌다. 반면 페드의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자이언트 스텝 등으로 상승하면서 10년물 금리를 뛰어넘었다.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은 올 들어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정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전주로 해석된다. 이안 링겐 뱅크 오브 몬트리올 금리 전략가는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 수 없지만 연 3% 아래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것은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이 될 수 있어서 최근에는 다른 전문가들은 3개월물과 10년물의 역전 그거를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다. 달러와 가치 상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달러 지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엔화와 유로화이기 때문에 유럽이랑 엔화 가치가 하락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달러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져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다. 이날 유로와 달러 가치는 1.0265달러로 2002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지금 보니까 거의 1달러당 1유로. 거의 뭐 1대1이에요. 강달러로 인해 금값은 하락세다. 금리 인상폭 조절 가능성.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달 이어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 올릴 수 있다는 공언해왔다. 만약에 경기 침체에 우려된다 해서 0.5% 올리면 또 오히려 더 주가 시장에서는 안 줄 것 같아요. 불안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어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국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고 있다. 컨센서스는 0.75, 0.75,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25, 0.25 두 번.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월 말 3.7%까지 올라갔다가 이날 2.5% 수준까지 하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FOMC에서 페드는 내년 기준금리를 3.75% 정도로 전망했지만 최근 채권 트레이더들은 내년 1분기의 기준금리가 3.3%로 정점을 찍은 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인플레이션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만큼 13일에 나오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따라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많다. 5월 CPI는 예상보다 0.3%포인트 높은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품 가격은 정점을 지나고 있지만 서비스 가격이 수개월간 상승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야 페드가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나중에 투자 계획을 하기를 나중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경기 침체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이때는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금리의 정상화, 지금이 점점 금리를 높여가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기업들에게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정상화 이런 방향으로 금리를 내린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